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5장 주가 지수와 평가 기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고 투자한 결과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시장을 이기고 있는지, 이기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평가 기준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직접 웹페이지에 와서 실행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 주소에 설명란에 있으니까 설명란에 들어오셔서 링크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할 얘기는 지수에 대한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시장을 이겼다고 생각하면 코스피 지수에서 떨어진 것보다 내가 덜 떨어졌다거나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올랐다든가 나의 수익률이, 그러면 이제 지수 대비 내가 시장을 이겼다 졌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그럼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코스피 지수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한국 거래소에 940개 정도의 상당된 회사들이 있거든요. 940개. 그 중에 보통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주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제외의 대상이고요. 계산하는 방식은 1980년 1월 4일이 기준 시점이에요. 이때 시가총액을 100이라고 했을 때 그때 현재 시점의 시가총액이 얼마인가를 비율로 계산해서 나타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가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가 단층 요인이 있을 때 기준 시가총액을 수정해가지고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신규 상장 사례가 큰 게 두 개가 있었어요. 2021년에 8월 6일, 2021년 1월 27일 각각 카카오뱅크랑 LG에너지솔루션이 들어왔는데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지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에너지솔루션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시가총액으로 합산하면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가 오른 만큼 오르겠죠. 그게 오른 만큼 오를 텐데 근데 그게 아니고 기준 시가총액을 수정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들어온 만큼 기준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의의는 유가증권 시장의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고 국내 투자 규모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펀드의 연동 기준이라는 거예요. 코스피 ETF 같은 걸 사셨다 하면 이제 코스피 지수에 연동되는 형태로 가능한 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변경을 하겠죠. 그래서 그때 코스피 지수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만들어 봤거든요. 코스피 지수에 각 종목들이 기여하는 기여도를 시가총액 20위까지로 해가지고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이게 LG 화학이요. 그래서 신규 상장일에 이제 이 정도의 규모로 코스피의 부분을 차지하게 된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지수 비율이 줄어든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와 여러 다른 종목들의 비율이 이렇게 얘로 인해서 눌려가지고 비율이 줄어든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여기 지수에 대한 영향이 컸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기 카카오 뱅크, 그죠? 카카오 뱅크. 그 다음에 여기가 카카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카카오뱅크의 시총 규모가 꽤 큰 규모였기 때문에 이게 이 단층 요인이 생김으로 인해서 카카오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목들의 비율이 조금씩 다 줄어들었겠죠.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종합주가 지수를 이제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 시점에 시총을 수정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코스피 지수에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큰 규모의 종목들이.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LG 화학이 이 정도 규모가 아니었는데 기존에 있던 자회사가
분할 상장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를 크게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과연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우리가 투자를 잘하고 있는지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코스피보다 잘하면, 그 다음에 코스닥보다 잘하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를 생각해 볼 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수의 큰 부분을 시총이 큰 종목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을. 시총 22가 지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시총 대비로 투자해야만 코스피 지수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인덱스 펀드 매니저가 있다, 뭐 ETF 매니저가 있다, 관리자가 있다. 그러면 100억을 관리하면 삼성전자에 20억,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에 4.5억, 뭐 이런 식으로 비율에 맞게 투자한다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가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할 때 삼성전자에 20만 원, LG에너지 솔루션에 4.5만 원 이런 식으로 시총에 비례해 가지고 투자를 할까요? 그게 그리고 바람직한 투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게다가 단수주가 생기면 살지도 못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만드는 게 이상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척 이상하죠. 그래서 새로운 주가 지수 코스 유니를 한번 도입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 유니가 뭐냐? 비편향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공평한 투자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가정하고인데 공평한 투자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편향 평가 기준으로서의 코스 유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크든 작든 나의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면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런 가정이 깔려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주식 가격으로 인한 수익이 이익이에요. 어떤 특성과도 무관하면 그냥 다 균등하게 투자하겠죠.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기준 시점에 모든 주식을 균등 구매를 하고 이 균등 구매한 게 100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비교 시점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가격이 오르겠죠. 시장이 계속 성장하니까 그때 비교 시점에 뭐 120이었다. 그러면 20%의 수익을 낸 거죠. 그죠? 이렇게 20%의 수익을 낸 게 되고 그게 바로 곧 주가 지표가 된다. 이거예요. 120이. 그래서 코스 유니는 비교 시점의 균등 투자 수익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곱하기 100 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코스피, 코스닥은 아주 유래 깊은 주가 지수고 그거에 비해서 코스 유니는 아까 제안한 코스 유니는 너무 단순해서 이게 정말로 쓸모가 있는 지표일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는 과연 지표의 수익률 혹은 지표의 성능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벤치마크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있는 그 도표에서 이제 직접 해보실 수 있는데 아래 있는 도표에서 클릭을 해서 매수 기준일을 변경하면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가 움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움직이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해본 바로는 그리고 여기 파랑색, 주황색, 녹색별로 각각 코스피, 코스닥, 코스 유니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2017년에 매수를 한 거예요. 주식을 대량 매수했어요. 그때 예를 들면 코스닥에 있는 종목을 시가총액에 비례해 가지고 구매를 했다면 매수를 했다면 그러면은 대부분의 기간에서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낸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 우위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코스피도 잠깐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20년 7월 경쯤에 예를 들면 코스피에 편입한 그 종목들의 약간 시가총액에 비례해서 대형주들이겠죠. 대형주들이 비례해서 구매를 했다면 그 이후에 이제 수익률이 괜찮았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건 잠깐인 거예요. 잠깐. 문제는 잠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을 내가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가 잘 나가던 시점, 코스닥 지수가 코스닥 지표가 잘 나가던 시점 뭐 이런 거를 잡아서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수 기준일을 움직이면서 보면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는 이렇게 서로 막 반대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시장의 특성이 완전히 상반된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코스 유니는 그냥 코스닥과 코스피에 있는 모든 종목들을 균등 매수해가지고 수익률로 지표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항상 우월하진 않지만 항상 우선순위에 있진 않지만 이제 둘 간의 평균적인 거를 약간 상회하는 형태로 나머지 둘 간의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형태로 이제 녹색 그래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매수일자 기준으로 결과를 보면 이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매수 시점에 따라 순위는 계속 바뀌지만 이제 서로 시장의 특성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지만 코스 유니는 두 시장의 통합 지수로 나머지 둘 간의 평균은 오히려 더 상회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투자 지표가 되는 거죠. 내가 두 시장을 통합해서 투자한다면 나머지 두 시장을 평균한 통합 지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거를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뭔 얘기냐면 우선은 모든 지수가 전체적인 경향성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7월부터 쭉 내렸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릴 때 내리고 오를 때 오르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수익 평가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닐까? 예를 들면 코스피를 기준으로 내 상대 수익률을 평가했다면 웬만하면 지난 5년간 내가 더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근데 코스닥을 기준으로 내 상대 수익을 평가했으면 그러면은 2021년 3월 이후 매수권으로는 상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거나 아니면 오히려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나 코스닥이 이제 생각보다 내가 시장을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데 정확한 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로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로 비교를 하면 마치 내가 시장을 큰 차이로 이기거나 코스피를 막 엄청나게 이기거나 아니면 코스닥한테 조금씩 계속 지는 것 같은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분산 투자를 할 경우에 상대 수익의 기준점으로 코스 유니를 활용할 만하다 하는 거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 둘 다 투자한다면 이제 코스 유니를 통합 지수로 활용할 만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실제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100종목 정도를 분산 투자해서 매달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결과를 보면 결과적으로 코스 유니에 연동된 형태로 수익률이 나오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상회하면 내가 시장을 이겼구나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작년 2021년 6월 패키지라는 게 저한테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패키지의 파란 선은 투자금이에요. 그 다음에 주황색은 코스 유니 기준선인 거예요. 기준선. 그 다음에 녹색은 실제 수익. 수익이죠. 수익률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 수익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 유니에 연동된 형태로 결과가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무척 비슷하게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밑에도 이제 7월물도 코스 유니를 기준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8월 패키지도 코스 유니에 근접하는 형태로 9월, 10월, 11월, 12월 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을 기준으로 내 수익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로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왜곡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이제 평균적인, 그러니까 비편향적인 투자 지표를 가지고 수익률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제 훨씬 뭐랄까 시장에 대한 나의 위치, 시장을 얼마나 이기고 있는지, 얼마나 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을 새로 세우는 거,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만드는 거,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얘기 드린 거고,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했던 모든 내용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평가에 도달하게 돼 있고요.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환경을, 투자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미 투자공학의 강론 5장 주가 지수와 평가 기준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다른 주제로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